주관적인 순위이긴 하나 나름 깊은 조사를 통해 선정한 순위임. 반박과 새로운 의견은 얼마든지 환영. 안녕, 덕봉이야. 오늘 소개할 주제는 아기 공룡 둘리 등장인물들의 전투력 강한 순위야. 총 15개의 티어로 나누어 100명의 순위를 선정했으니 참고해줘잉. 그럼 랭킹 소개를 시작해볼게. F급 티어, 벌레급 100위, 8위. 가장 먼저 소개할 100위의 주인공은 둘리가 선풍기를 타고 남극에 갈 때 만났던 파리야. 일반 파리 수준의 전투력을 갖고 있지. 2급 티어, 소동물급 99위, 꼴뚜기별 외계인 신화. 그 다음으로 소개할 99위의 주인공은 바로 꼴뚜기별의 신화야. 지구별을 보물성으로 착각하여 무려 2억 2233만 3555시간 동안 우주 비행선을 운전해서 왔을 정도의 강력한 체력과 의지를 가진 존재지. 그러나 지구에선 실제 꼴뚜기 수준의 전투력이기 때문에 꼴뚜기 신화를 99위에 선정했어. 98위, 꼴뚜기별 외계인 왕자님. 다음 순위의 인물은 꼴뚜기별의 왕자님이야. 꼴뚜기별을 재건하기 위한 보물을 찾기 위해 고길동네 집으로 왔고 그 땅 밑을 전부 파내서 무너지게 만들기도 했어. 또한 자신의 신화를 발로 차 한 번에 날려버릴 전투력을 갖고 있고 바퀴동의 포크 난도질을 당하고도 살아남는 질긴 생명력까지 보유하고 있지. 그러나 신화처럼 실제 꼴뚜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순위에 선정했어. 97위, 아기 펭귄. 97위는 둘리가 들어있는 빙하를 타고 놀던 아기 펭귄들이야. 꼴뚜기 정도야 브리로쪼와 제압할 수준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지. 96위, 플라밍고. 96위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플라밍고들이야. 아기 펭귄들보다 거대한 부리로 더욱 강력한 공격력을 갖고 있지. 95위, 가스. 그 다음으로 95위를 차지한 인물은 바로 아마존의 스컹크 가스야. 엄청난 빵구 공격 하나만으로 그 위험한 아마존에서도 생존하고 있는 강력한 녀석이지. 고길동이 아마존에 온 후 며칠 만에 정글의 왕으로 군림하자 바로 그의 오른팔로 들어가는 높은 판단력까지 갖고 있는 존재야. 그렇게 가스는 고길동이 아들로 대할 정도의 충실한 부하가 되지. 그러나 아무리 이런 능력치를 갖고 있다고 해도 피지컬이 아쉬워 95위에 그치고 말았어. D급 티어, 청소년급 94위, 고영이. 94위는 둘리를 집에 데려온 장본인 고영이야. 작중 최고 만악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이지. 93위, 고철수. 93위는 고길동의 아들 고철수야. 일반 지구인 남자아이 평균 피지컬을 갖고 있어. 92위, 박정자. 92위는 고길동의 부인이자 고영이와 고철수를 탄생시킨 박정자야. 부엌칼을 차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전투 장면은 없다시피 한 수준이기에 92위로 선정했어. C급 티어, 아저씨급 89위부터 91위, 흡연자 3인. 그 다음 소개할 인물들은 공원에서 흡연하던 아저씨들이야. 일반 지구인 아저씨 수준의 피지컬을 가졌으나 잦은 흡연 탓에 좋지 않은 폐활량을 지녔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순위에 선정했지. 88위, 과일가게 사장님. 88위는 과일가게 사장님이야.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에 88위로 선정했어. 87위, 솜사탕 아저씨. 87위는 솜사탕 아저씨야. 둘리 소대원들에게 솜사탕을 무료로 나눠주는 모습을 보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지. 86위, 붕어빵 아저씨. 86위는 붕어빵 가게 사장님이야. 압도적인 포스로 둘리와 도우너를 쫓아내기도 했지. 85위, 만두가게 사장님. 85위는 만두를 손으로 직접 빚어서 판매하는 사장님이야. 사장님 라인 중 가장 거대한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고 매일매일 직접 만두를 빚으며 만들어진 전완근 또한 강력한 수준이지. 84위, 택배기사님. 84위에 선정한 인물은 택배기사 아저씨야. 매일같이 무거운 택배 박스를 옮기시는 것을 보면 실전 압축 근육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장님 라인의 인물들보다 젊어 현재가 최전성기일 것으로 보여 84위에 선정하였어. 83위, 사기꾼 아저씨. 83위는 둘리의 보따리를 훔쳐갔던 사기꾼 아저씨야. 빠른 손놀림과 재빠른 이동 속도를 보아 어느 정도 전투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 82위, 몸짱 아저씨. 82위는 물놀이를 즐기던 몸짱 아저씨야. 피지컬을 딱 봐도 아저씨 라인들 중 가장 강해 보이지? B급 티어, 식인종급 81위, 까라빠고섬 식인종. 81위로 선정한 인물은 까라빠고 섬의 식인종들이야. 야만적인 인물답게 일반인보다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겠지. 82, 아프리카 식인종들. 82로 선정한 인물은 아프리카에 사는 식인종들이야. 힘이 전부인 지역에서 항상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답게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지. 79위, 얼룩말. 79위는 아프리카 동물 식구들 중 하나인 얼룩말이야. 말 근육을 보유한 것을 보아 아무래도 인간이 무기 없이 승리하긴 힘들겠지. 78위, 아프리카 군인들. 78위는 아프리카에서 대포 훈련을 하던 군인들이야. 피지컬은 식인종들과 비슷하지만 매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더 강력하겠지. 77위, 둥둥서커스 예술단 행동대장.
77위에 선정한 인물은 또치를 잡으러 왔던 둥둥서커스단의 행동대장이야. 행동대장답게 평균 이상의 전투력을 지녔으며 총까지 소유한 것으로 보이지. 74위부터 76위 깡패 조직원 3인. 그 다음 순위에 선정한 인물들은 깡패 아저씨 3명이야. 유니콘을 쫓던 깡패 조직원들로 쇠사슬과 해머 그리고 몽키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무려 유니콘을 잠시나마 제압하기도 한 강자들이지. 73위 바이오킹의 창직이 부하들. 73위에 선정한 인물들은 바이오킹의 부하들, 그 중에서도 창직이 보직을 맡은 전투원들이야. 우주 최강의 악당 바이오킹의 부하들인 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겠지. 72부터 72위 우주 해적단 상어호의 선원들. 그 다음 소개할 인물들은 우주의 악당인 해적단들 중에서도 꽤 유명한 편에 속한 상어호의 선원들이야. 보이스피싱을 통해 도우너를 납치할 뻔하기도 했지. 69위 깡패 두목. 69위는 깡패 조직의 두목이야. 폭력을 일삼는 조직의 두목인 만큼 일반 부하급보다는 강하겠지. 68위 프로복싱 신인왕전 출전 선수. 68위는 고길동이 복싱의 재능을 찾고 프로복싱 신인왕전에 출전했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상대 선수야. 일반인이 아무리 강해봤자 선수를 이기는 것은 힘들겠지. 67위 둥둥서커스 예술단 빡빡이 아저씨. 67위에 선정한 인물은 둥둥서커스단의 빡빡이 아저씨야. 항상 글러브를 착용하고 다니며 엄청난 파워의 주먹을 갖고 있어. 그 주먹에 맞은 사람은 방어하더라도 먼 거리까지 날려버리는 수준의 전투력을 갖고 있지. 66위 바이오킹의 석궁잡이 부하들과 썰매 전투원들. 다음 순위에 선정한 인물들은 바이오킹의 부하 중 석궁과 고속 썰매를 사용하는 전투원들이야.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 65위 우주 해적단 상어호의 선장. 65위는 우주의 유명한 악당이자 해적단인 상어호의 선장이야. 거대한 함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든 병기를 총동원하더라도 한국의 공군들에겐 상대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 64위 둥둥서커스 예술단 보스. 64위는 둥둥서커스단의 보스야. 빡빡이 아저씨의 풀파워 펀치를 손바닥으로 간단히 막은 후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 A급 티어 짐승급. 63위 오랑우탄. 그 다음 63위에 선정한 인물은 바로 오랑우탄이야. 아들인 우식이와 아내인 오순이가 보고 싶다며 동물원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지. 오랑우탄의 평균 악력은 인간 남성의 평균치보다 5배 강력하다고 하니 인간들보다는 강할 것으로 판단하여 63위에 선정했어. 62위 코코넛 원숭이. 62위는 세계관 내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아마존에서 서식하는 원숭이야. 이들은 일단 그 엄청난 강자들이 즐비한 아마존이 서식지라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강함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지. 또한 이들은 코코넛처럼 보이는 매우 단단한 열매를 투척용 무기로 사용하는데 그 명중률 또한 엄청난 수준인 것을 보아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62위에 선정하였어. 61위 또치. 61위에 선정한 인물은 아프리카의 귀족 출신이라는 또치야. 사실상 분리소대 중 최약체라고 볼 수 있는 존재지만 원작에선 웬만한 악당 정도야 때려눕힐 수준의 전투력을 갖고 있어. 바이오킹의 부하 정도는 엉덩이로 때려눕힐 수 있는 것을 보아 61위로 선정했지. 60위 하이에나. 60위는 아프리카에 서식 중인 하이에나야. 육식 동물인 만큼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치악력을 갖고 있지. 59위 간호사. 59위는 거대 주사기를 들고 다니는 간호사 누나야. 피지컬과 무기를 보면 작은 육식동물쯤이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A+급 티어 먹이사슬 최상위급. 58위 표범. 58위는 아프리카에 살던 표범이야. 피지컬상 인간이 이기기 힘든 마지노선의 육식동물이라고 할 수 있지. 57위 공실이. 57위는 둘리의 여자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 공실이야. 사실상 얼음별 전쟁에서 별 도움은 되지 않았으나 저 거대한 앞니빨로 우주 해적단 몇 명 정도는 제압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 또한 둘리가 코끼리를 무력으로 때려눕히기도 했는데 이것은 둘리가 공룡이라는 이유로 가능했던 것이기에 공실이도 어느 정도 전투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 56위 얼음별 사형 집행관. 56위는 얼음별에서 마이콜과 고길동의 처형을 맡았던 집행관이야. 피지컬 자체에서 나오는 전투력은 평범하지만 그가 사용하던 검이 바로 바이오킹이 전설의 검신 고길동을 상대할 때 사용했던 그 검이지. 또한 집행관은 그 검을 자유롭게 다루던 것을 보아 바이오킹보다도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도 있어. 55위 남극의 북극곰 아저씨. 55위에 선정한 인물은 남극의 사냥꾼인 북극곰 아저씨야. 북극곰의 가죽으로 만든 건지 북극곰과 같은 형상을 한 옷을 입고 다니지. 손톱과 피지컬 또한 실제 북극곰과 비슷한 수준인 것을 보아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겠지. 54위 아마존의 제규어. 54위는 아마존 내에서도 강자 축에 속해 있던 제규어야. 항상 먹이에 굶주린 듯 엄청난 포스를 지니고 있으며 사냥 능력 또한 뛰어나지. 53위 기린. 53위는 아프리카에 살던 기린이야.
사실 피지컬상 길이는 육지 동물 중 최상위권의 전투력을 갖고 있으나 작중의 길이는 공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53위에 선정했어. 52위 오리노코강 악어. 52위는 아마존 오리노코강의 악어야. 이들은 보통 무리지어 생활하는데 그 다수의 악어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아마존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군단급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지. 51위 아마존 강돌고래. 51위는 핑크색 돌고래인 아마존 강돌고래야. 고길동을 꼬리치기 한 방으로 날려버리기도 한 강력한 존재로 악어와 피라냐가 득실거리는 강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하던 것을 보면 그들보다 강력한 전투력을 지녔을 것으로 보이지. 52 아나콘다. 52는 아마존에서 살던 초거대 아나콘다야. 엄청난 크기로 웬만한 동물 정도는 한 입에 삼킬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49위 곰. 49위는 곰이야. 사나운 포스로 거대 피지컬 간호사까지 한 번에 쫓아냈지. 48위 사자. 48위는 아프리카에서 둘리와 친구가 된 사자야. 표범과 하이에나를 부하로 두고 있기도 하지. 47위 호랑이. 47위는 동물원의 최강자 호랑이야. 사실상 48위에 선정된 사자가 야생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강하다고 볼 순 있어 애매하긴 하나 호랑이가 솔플로 사냥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47위에 선정했어. S급 티어 전투원급. 46위 마이콜. 46위를 차지한 인물은 마이콜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둘리 소대의 일원답게 바이오킹의 부하를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어. 정글에서는 결국 끝까지 구조되지 못했는데 결국 엄청난 활 솜씨를 키워 보호마스터가 되기도 했지. 45위 저승 도깨비. 45위는 저승의 전투원인 도깨비야. 염라대왕 곁을 지키고 있지. 44위 산불이. 44위는 게임 둘리 브라보 랜드에서 보스 중 하나로 등장하기도 했던 산불이야. 등장하자마자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주인공급 인물들을 제압하기도 했으나 쌍문동 공포의 젖꼭지 박희동에게 초살당하고 말았지. 43위 해군. 43위는 거대 함선을 이끄는 해군들이야. 나라를 지키는 군인답게 당연히 강하겠지만 전투 관련된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 43위에 선정했어. 42위 공군. 42위는 전투기를 모는 공군이야. 우주 해적들을 지구에서 내쫓기도 했던 모습을 보아 해군보다 상위에 선정했지. 42위와 41위 난파공작원 2인조. 그 다음 인물은 난파공작원 2인조야. 공작원답게 개인 전투력이 매우 강하겠지만 도우너에게 제압당했지. 39위 램프의 거인. 39위는 과거 강력한 마법을 사용했다던 램프의 거인이야. 현재는 늙어서 둘리의 초능력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전투력을 갖고 있지. 38위 가방 주인 아줌마. 38위는 가방을 도둑질 당한 아줌마야. 자신의 가방을 훔쳐간 깡패 조직원 4명을 한꺼번에 제압하는 위엄을 보여준 인물이지. 나름대로 강력한 피지컬을 보유한 다수의 상대였음에도 손쉽게 쓰러뜨린 것을 보면 아줌마는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 37위 사냥꾼 아저씨. 37위는 남극의 사냥꾼 아저씨야. 평소 거대한 몽둥이를 주 무기로 사용하며 개썰매를 타고 매우 빠른 이동 속도를 갖고 있기도 하지. 이 사냥꾼 아저씨가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한 이유는 바로 총을 사용한다는 점이야. 총을 이용한 사냥이 직업인 그를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겠지. S플러스급 티어 최강 생물급. 36위 범고래. 36위는 빙하 속에 갇힌 둘리를 통째로 잡아먹으려 했던 범고래야.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그 거대한 빙하를 이빨로 깨부수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평소 전투력을 알 수 있지. 35위 코뿔소. 35위는 아프리카에서 둘리를 아프리카 식인종으로부터 지켜주고 다른 동물들과 친구가 되도록 도와준 코뿔소 아저씨야. 둘리가 불쌍하다며 둘리의 양아버지가 되어주기도 했지. 34위 코끼리. 34위는 지상 최강의 동물 코끼리야. 둘리에게 무투전에서 패배하긴 했으나 아프리카의 최강이 코끼리라는 점은 변치 않지. 33위 공나리. 33위는 거대한 날개와 피지컬을 가진 익룡 공나리야. 둘리 등 5명을 태우고 하늘을 빠르게 날 수 있는 수준의 힘을 갖고 있지. 자신이 싸움을 못한다고 하긴 했으나 눈덩이를 굴려 바이오킹의 부하 다수를 쓰러뜨린 것을 보아 뛰어난 전투 센스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나 우주 사냥꾼의 작살 한 방에 제압당한 점을 보아 방어력은 떨어지는 편인 것으로 보이지. 32위 크로노사우루스. 32위는 둘리 때문에 본인이 살던 곳에서 1780년대에 스코틀랜드로 보내지게 된 크로노사우루스야. 이 녀석은 결국 네스 호수로 들어가 살게 되지. 작중 공나리급의 익룡들과 호각의 전투를 벌였던 것을 보아 32위에 선정했어. 31위 우주 사냥꾼 헌터. 31위에 선정된 인물은 우주 사냥꾼 헌터야. 우주 사냥꾼이란 작살과 화살을 사용하여 우주 여행객들의 주머니를 터는 녀석들을 뜻하지. 그 중에서도 31위에 선정한 헌터는 끝까지 고길동을 쫓던 인물로 해적들 중에서도 고위급 간부일 것으로 추측되는 존재야. 세계관 최상위권의 강자인 고길동과 그런 라이벌 구도를 벌였다는 사실 자체로 31위에 선정될 자격이 충분하지.
WS급 티어 능력자급. 32. 쇠동이. 32는 쇠를 먹는 귀신 쇠동이야. 단단한 쇠덩어리를 씹어먹는 수준의 치악력을 보유하고 있지. 그렇게 씹어먹은 쇠덩어리 중 쇠조각이나 목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입으로 총처럼 싸대기도 해. 또한 쇠동이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투명인간이 되는 능력이야. 총처럼 쇠덩이를 날리는 능력과 투명인간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니 사실상 무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29위 가시고기. 그 다음 순위에 선정한 인물은 가시고기야. 얼음별에서 지내다 바이오킹의 저주에 걸려 뼈만 남게 되었고 살과 내장 그리고 소화기관까지 전부 없어져 항상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불쌍한 존재야. 가시고기는 둘리 소대의 일원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날려 우주 사냥꾼들을 쓰러뜨리기도 한 강자지. 또한 고길동은 이 가시고기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 바이오킹을 상대하기도 했는데 그 가시가 무려 그 바이오킹과의 칼싸움에서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가시고기의 강함을 예상할 수 있지. 거기에 각성한 바이오킹에게 분노하며 달려들 정도의 용맹함까지 갖고 있는 참 멋있는 캐릭터야.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 가시고기는 엄청난 피지컬까지 갖고 있는 것을 보아 웬만한 상대는 몸통 박치기 한 방에 제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28위 원시인 엄마. 28위는 원시인들의 엄마야. 평소 돌도끼를 주 무기로 사용하며 거대한 나무 정도야 순식간에 베어 없애버리는 존재지. 거대한 돌덩어리를 들어 하늘로 던질 수도 있으며 그 거대한 바위에 깔려도 멀쩡한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어. 27위 메머드. 27위는 둘리 엄마를 괴롭히기도 했던 메머드야. 과거 원시인들에게 공포의 대상 중 하나였던 메머드인 만큼 원시인보단 강할 것으로 판단하여 27위에 선정하였어. 26위 유니콘. 26위는 나쁜 요술쟁이에게 당해 인형으로 변한 유니콘이야. 엄청난 속도의 비행 능력으로 어디든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데 이 속도는 전설 속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보다도 빠르다고 하지. 날카로운 뿔 그리고 맑은육 피지컬까지 갖고 있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나 저주로 인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 25위 마녀 할머니. 25위는 1780년대에 스코틀랜드에서 지내는 할머니야. 사실 그녀의 정체는 마녀로 평소엔 할머니로 변신하여 지내다가 그곳의 인간들을 잡아먹지. 24위 페가수스. 24위는 유니콘의 남자친구 페가수스야. 유니콘에게 시간을 나눠주는 것을 보아 어느 정도 시간을 다루는 능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23위 짜르 할머니. 23위는 마법 빗자루 짜르의 주인인 마법사 할머니야. 마법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며 지구 어디든지 순식간에 순간이동하는 것까지 가능한 규격 외의 능력자지. 빗자루와 뚜러뻥을 이용하여 전투하는데 둘리 소대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기도 하는 수준이야. 22위 크라켄. 22위는 거대 괴물 크라켄이야. 세상을 암흑으로 물들일 수도 있는 괴물이지. 엄청난 전투력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웬만한 피지컬이 없는 이상 크라켄을 이기는 것은 힘들어 보여. 그러나 물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보아 22위에 선정했어. 21위 알로사우루스. 21위는 둘리 엄마를 괴롭히던 알로사우루스들이야. 보통 이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하나하나의 전투력 또한 엄청난 수준이지. 20위 유럽 마녀. 20위는 둘리의 배낭여행 편 최종 보스로 등장했던 유럽 마녀야. 엄청난 변신 능력을 갖고 있으며 거대한 드래곤으로 변신하여 전투할 수도 있지. WS 플러스급 티어 주인공급. 19위 코로케. 19위는 도우너의 동생 코로케야. 같은 깐따삐아별 외계인답게 비슷한 초능력을 사용하며 힘은 도우너보다도 강하지. 17위와 18위 마술 연필 외계인들. 다음 순위로 선정한 인물들은 둘리가 갖고 놀던 마술 연필의 주인들이야. 마술 연필은 그들이 사는 별의 보물이며 그리는 모든 것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물건이지. 둘리는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와 집과 음식, 더 나아가서는 살아있는 생명체까지도 탄생시킬 수 있었지. 그러나 그렇게 탄생한 것들은 물에 약했고 또한 이 연필은 샤프 같은 구조에 연필심이 얼마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이 순위로 선정했어. 16위 양동이. 16위에 선정한 인물은 희동이의 동생 양동이야. 희동이의 동생답게 세계관 최상위권의 강자로 등장하지만 갓난 아기라는 점에서 이 정도 순위에 선정했어. 15위 박희동. 그 다음 순위로 선정한 인물은 쌍문동 공포의 젖꼭지라는 이명을 가진 박희동이야. 언제나 겁이 없으며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친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이지. 사실상 세계관 최강자라고도 볼 수 있는 희동이는 작중 거의 모든 강적들을 손쉽게 쓰러뜨려왔어. 우주 사냥꾼, 바이오킹의 부하, 산뿌리, 코로케, 또치, 마이콜, 도우너 등 그가 쓰러뜨린 적들은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힘든 수준이지. 희동이는 전투력에 전투 센스까지 좋아서 주변 도구나 환경을 잘 활용하기도 해. 그런데 희동이의 나이는 고작 해봤자 3살.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원작에서 잠깐 등장한 적이 있는데 어느 미친 박사가 살아있는 생물을 강력한 사이보그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개와 원숭이로 실험한 적이 있었어. 그 실험은 실패했고 결국 박사는 실험을 위해 고길동과 둘리소대 일원들을 납치하기까지 했지. 실험 현장과 그 과정이 어찌나 잔인했던지 고길동과 둘리, 도우너, 코로케 등은 살인마라고 외치며 도망가게 되었고 결국 남아있던 희동이가 그 실험을 당하게 되었어. 그렇게 현재의 슈퍼베이비 박희동이 탄생하게 된 거야. 물론 그 박사는 실험이 끝나자마자 희동이에게 두들겨 맞고 내던져졌어. 14위 염라대왕. 14위는 저승의 왕 염라대왕이야. 말 그대로 염라대왕인 그는 타이틀 자체만으로도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라는 점에 반박 요소가 없지. 게임 둘리 브라보 랜드에서 보스 중 하나로 등장하기도 했어. 13위 고길동. 자, 드디어 13위.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바로 고길동이야. 어른 돼서 보면 가장 불쌍한 인물이라는 고길동은 사실 둘리 세계관 내 최상위권 전투력을 가진 강자지. 고길동은 아마존에 며칠 갔다 놓았더니 타잔 뺨치는 능력치를 갖게 되며 정글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기도 했어. 일상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수준급의 강자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고장 연탄 집게 하나로 염라대왕과 그 저승의 전투 병력 다수를 제압하기도 했지. 또한 국자와 고드름, 빵비로 무려 3번이나 우주 사냥꾼을 리타이어 시키기도 했으며 그 국자 하나로 고장난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에서 자유자재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어. 또한 고길동은 전철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기도 하며 복싱을 배운 적도 없이 프로복싱 신인 왕전에 출전하기도 했어. 꼴뚜기별의 외계인은 고길동을 보며 분위기 있는 녀석이라며 살기가 감돈다고 평가하기도 했으며 얼음별에서도 그를 살벌하다라고 평가했지. 고길동의 전투력은 극장판에서 더욱 더 빛을 발했는데 사실 그는 고시성을 가진 전설의 기사라고 해. 먼저 고길동은 단순 완력만으로 포승주를 끊어냈어. 그 완력으로 사형 집행자의 멱살을 잡아 한 손으로 들고 있기도 했고 거대 가시고기의 뼈를 손쉽게 뽑아내기도 했지. 그 뼈 하나만으로 엄청난 피지컬의 바이오킹과 호각의 전투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때 바이오킹이 사용한 검은 단단한 얼음덩어리로 수차례 내리치고도 깰 수 없던 수정구를 살짝 내리친 것만으로도 반토막 내버리는 공격력을 갖고 있었어. 당시 고길동의 검술 실력은 실제 검술 전문가들이 보고도 고평가한 수준이지. 아마 고길동이 미리 수련을 했거나 전투에 대한 준비를 더 해왔다면 바이오킹을 상대로 승리하여 세계관 최강자에 올랐을지도 몰라. 트리플 S급 티어 지구 최강급. 12위 트리케라톱스. 12위는 트리케라톱스야. 압도적인 피지컬로 사실상 현 지구 생물 중 트리케라톱스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볼 수 있지. 11위 티라노사우루스. 11위는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야. 티라노라는 사실 그 자체가 11위에 선정된 이유지. 12. 돌연변이 우주해충. 12는 우주에서도 최상위권 강자에 속하는 우주해충이야. 돌연변이답게 엄청난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주버스가 빠른 속도로 부딪혀도 꼼짝 않으며 운석들까지 박치기로 우습게 파괴하는 수준이지. 움직이는 물체는 뭐든 삼켜버려서 우주의 청소부라고도 불려. 등에 키우는 새끼들은 몸을 길게 늘려 상대방의 움직임을 포박할 수도 있지. 돌연변이 우주해충은 패배하거나 굴욕적인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 최상위권 강자들과의 전투까지 기대되는 존재야. 9위 쇠동이의 엄마. 9위는 쇠덩이를 씹어먹는 귀신 쇠동이의 엄마야. 쇠동이의 최종 각성 상태 전투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인물로 제한 없이 쇠를 섭취하여 칼슘을 보충하지. 또한 귀신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투명 능력과 비행 능력까지 자유자재로 다루는데 일반적인 물리 공격은 통하지도 않아 공략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한 무적의 존재야. 8위 둘리 엄마. 8위는 세계관 최강의 피지컬 보유자인 둘리네 엄마야. 극장판에선 작은 몸체로 등장했지만 사실 둘리네 엄마는 브라키오사우루스지. 일단 피지컬적인 전투력부터가 알로사우루스 군단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수준이며 사실상 둘리네 엄마를 일반적인 전투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야. 또한 우주 최강의 악당 바이오킹이 전 우주 정복을 위해 만든 수정구가 사실은 둘리 엄마의 영혼을 담아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그녀가 특별하게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지. 쿼드라프레스급 티어 우주 전설급. 7위 오방떡 장군. 7위에 선정된 인물은 깐따삐아별의 국왕이자 도우너의 친아버지야. 국민 하나하나가 말도 안 되게 강력한 규격 외 전투력을 갖고 있는 행성의 국왕 직위를 갖고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그의 전투력을 추측할 수 있지. 6위 루시퍼. 6위는 우주 정복을 노리는 사악한 우주 해적 루시퍼야. 은하계 최고의 대마법사라고 불리던 멀린 할아버지가 늙어 싸우림을 모두 잃게 된 후 대우주 마법력을 갖게 된 인물이지. 불 뿜는 우주 용족들을 부하로 두고 있으며 오방떡 장군을 제압한 후 깐따삐아별을 정복하기도 했어. 5위 초능력 외계인. 5위는 둘리에게 초능력을 전해준 수수께끼의 외계인들이야. 언급을 보아 지구 생물들은 자신의 별을 침략할 만한 능력조차 없다고 하지.
둘리가 멍청해서 불쌍하다며 전해준 초능력이 그 정도 수준인 것을 보아 이들은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 4위 도우너. 4위는 깐따삐아별 국왕의 첫째 아들 도우너야. 일단 도우너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한 편이었다고 하는데 깐따삐아별 사람들은 3살 때부터 자동차 정도야 그냥 들고 다니는 수준이라고 하지. 그럼에도 도우너는 지구에서 인간 병기급의 전투력을 보여주는데 난파공작원들과 잠수정을 혼자서 괴멸시키고 고길동의 집을 전부 뜯어놓는 등 규격 외의 힘을 갖고 있어. 또한 도우너는 국왕의 아들답게 타임머신 중에서도 고급형인 타임 코스모스를 들고 다니는데 이것의 기능을 대충 설명해보자면, 먼저 이것으로 어디서든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하며 대기권 단독 돌파와 돌입이 가능하고 우주공간 등에서도 대기권과 같은 중력과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리고 에너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어디든 텔레포트를 할 수 있으며 타임머신 기능까지 있는 등 시공간을 다룰 수도 있지. 타임 코스모스는 실제 바이올린처럼 연주라도 했다간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우주 공간으로 튕겨 나가기도 하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야. 도우너가 4위에 선정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 바로 장발이 되면 폭주한다는 점이야. 장발이 되어 폭주하게 된 도우너는 세계관 최강자 그 자체의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 또한 프롤레타리아 별이 둘리의 증조 할아버지를 소멸시키고 무력으로 도우너의 고향인 깐따삐아별을 침략하기도 했는데 도우너는 최종 각성 상태가 되어 동생과 함께 이들을 물리치기도 했으며 깐따삐아별을 정복했던 또 다른 외계인 루시퍼를 초능력으로 제압하기도 했어. 퀸터프레스급 티어 우주 최강급. 3위 바이오킹. 3위는 무력으로 영혼들이 살아가는 별 전체를 지배한 우주 해적 바이오킹이야. 바이오킹은 비록 무기 차이가 있긴 했으나 전설의 검성 고길동을 제압한 초강자지. 또한 바이오킹은 그런 피지컬적인 전투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는데 행성 내 모든 생명체를 고작 몇 초 만에 얼려버리기까지 했어. 그렇게 얼어버린 모든 것들은 바이오킹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냉동 상태로 유지돼. 더군다나 바이오킹은 생명체를 넘어 행성 전체까지 손쉽게 얼려버리는 수준이지. 바이오킹은 죽은 영혼들을 자신의 노예로 부릴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으며 눈보라를 일으키고 번개를 치는 등 날씨까지 조종할 수도 있어. 그 중에서도 바이오킹을 세계관 최상위의 강자로 평가한 이유는 바로 바이오킹의 수정구야. 영혼들의 깨끗한 마음을 모은 수정구는 100만 년 되는 해의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지. 바이오킹은 그 100만 년 되는 해의 둘리에게 막히지만 않았더라면 1위도 차지할 수 있었을 거야. 초각성 둘리의 필살기를 맞고 바로 소멸했다는 점에서 아쉽게 3위를 차지했어. 2위 악마. 100년 전 과거 천재라고 불렸던 골프공 아마테우스 파우스트 박사는 후일 악마가 멸종될 것을 염려하여 가장 유능하고 참신한 악마를 하나 골라 디스크 안에 숨겼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악마 천지로 만들 거대한 사명감을 띠고 환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그렇게 100년이 지난 현재 박희동이 주워온 레코드판을 고길동이 틀게 되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악마가 깨어나고 말았어. 고길동답게 악마를 마주하자마자 싸움을 걸었으나 무투전에서 압도당하며 디스크 속 악마의 성에 갇히고 말았지. 이 악마는 마법을 사용하여 물과 불 그리고 바람까지 자유자재로 쏠 수 있어. 악마의 불을 사용하면 공간을 뒤틀어서 순식간에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도 있지. 염동력을 사용하여 사물과 살아있는 사람까지 다룰 수 있으며 다양한 악마의 도구들을 다루기도 해. 그 도구 중 하나는 작은 해골바가지인데 그것을 생명체들에게 던지면 폭력성이 폭주하게 돼. 이것을 도로에 흩뿌려 초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지. 이 악마는 지구부터 해서 온 우주를 악마의 불 속으로 몰아넣을 목표를 갖고 있었고 먼저 제자 3,000명을 만들어 세계 각지에 보내 악마 활동을 펼치기로 했어. 아까 말한 악마의 도구 중 또 다른 하나인 해독제도 없는 속성 악마가 되는 약을 통해 인간들을 악마로 만들 계획이었던 거지. 게임 둘리 브라보랜드에서도 최종 보스를 맡고 있는 이 악마는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수준이야. 악마의 약점이라고 하는 십자가나 마늘 그리고 운수저까지 전혀 소용이 없으며 도우너의 깐따삐아 초능력까지 그냥 무시해버리는 수준이지. 물리적인 공격으로 없애면 어떨까? 그는 머리가 뽑혀도 전혀 데미지가 없으며 온갖 무기를 사용해도 그의 몸에 닿는 순간 불타 없어질 것이고 몸을 믹서기로 아예 갈아버린다 해도 그저 쉐이크 형태의 악마로 존재할 뿐이야. 그가 나타난 디스크를 없앤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니 이 악마를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 파우스트 박사가 남긴 악마의 카운터는 단 하나, 바로 아기가 물던 젖꼭지뿐이라고 해. 1위 둘리. 1위는 모두가 예상했지. 바로 아기 케라토사우루스 둘리야. 이 세계관의 주인공이라는 점 자체만으로도 둘리가 1위라는 점에 의심할 여지는 없지. 둘리는 일단 주인공답게 작중 거의 모든 인물들을 갖고 놀듯 다루는데 누가 공룡 아니랄까봐 단순 무력만으로 2, 3톤은 되어보이는 코끼리를 우습게 제압하기도 해.
원작에서 그 힘은 건물을 옮겨다니기도 할 정도의 힘인데 거기에 초능력까지 사용한다면 세계관 속 유럽의 최강자인 변신 마녀의 최종 각성 상태마저 1초컷 내는 수준이지. 둘리가 최종 각성을 했을 땐 살아있는 자의 힘이 통하지 않는 죽은 자들의 별에서 필살기로 우주 최강인 바이오킹을 소멸시키기도 했어. 맥스 S급 티어, 더 원 어버브 올급. 영희, 김파마. 영희는 만화가 관련 에피소드에서 가끔 등장하는 김파마야. 사실 김파마는 작가인 김수정 선생님의 오너 캐릭터라고 하니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지? 더 궁금한 점이나 내가 빼놓고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야.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해. 그럼 시청해줘서 고마워.